반면에 노론 시파는 영조도 잘못하지 않았고 사도세자도 잘못하지 않았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 노론 벽파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은 노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노론하면은 당시 노론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송시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뭔가 노론하면은 이 원리 원칙주의적이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특히 오늘날 이 노론들에 대한 이 대중적인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주로 노론은 이 뭔가 노회한 어떤 정치인으로서 이 정조와 대립하는, 정조의 각종 개혁 정치들을 방해하고 역사의 발전을 후퇴시키거나 아니면 음모를 꾸면서 뭐 정조를 독살하거나 뭐 이런 그 모사꾼과 같은 이미지로 많이 그려져서 오늘날 이 대중들이 노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노론이 이런 면모가 좀 있기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노론이 정조와 대립한 것도 사실이고, 성리학의 어떤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 조선의 개혁을 가로막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노론이라는 집단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노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당파입니다. 노론 내에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요. 정조의 개혁을 도우려고 했던 노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중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노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실제 사료 속에서 과연 노론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노론 내에서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노론이 어떤 당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 당파의 시작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선 전기에 붕당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이 양반 사대부들이 이 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라는 말도 이게 선비사자의 숲을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제 한 집단으로 이 숲처럼 모여져 있었는데, 조선 중기가 되면은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과정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에 나눠졌는데, 이 동인 내에서 또 남인과 북인으로 또 갈리게 돼요. 근데 북인은 이 광해군 때 집권을 했는데, 이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인조시대 이후로는 이 서인 세력과 이 남인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인의 이 정신지주로 삼는 것이 바로 태계 이왕이고요. 그리고 서인들이 그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율곡 이이였어요. 우리가 이제 지폐 초상에서 이 두 분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폐 속의 두 분이 조선의 이 남인 세력과 이 서인 세력을 대표하는 이 어떤 정신적인 지주들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 서인이 이번에는 또 분할을 하게 돼요. 이 서인이 바로 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론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송시열이고요. 또 소론에서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 이 명제 윤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인이 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제가 이 분화되는 과정도 다음에 한번 사료 읽기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정조 시대에 오면은 정치 지형이 이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과 소론, 그리고 앞서 동인에서 갈라져 나왔던 이 남인들, 이 세 당파가 공존하는 형태에서 조선의 붕당 정치가 이뤄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론 내에서도 또 당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조극장 시간에 그렇게 많이 봤던 바로 남당과 북당입니다. 북당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정조의 외가, 그러니까 이 해경궁이 속한 이 풍산홍씨 가문이 주로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남당에는 이 영조의 처가, 그러니까 정순왕후를 비롯한 이 경주김씨 가문이 주도를 했었어요. 이 남당과 북당이 대립하고 나눠지는 과정은 제가 예전에 정조극장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설명을 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이 노론 북당 세력이 나중에 정조시대에 가면은 시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정순왕후가 속한 이 남당이 나중에 정조시대에 가면 노론 벽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시벽본말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훗날 북당은 시파가 되었고 남당은 벽파가 되었다. 이것이 시파와 벽파로 나눠지게 된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론 벽파라고 하면은 이 정조의 개혁을 방해하고 그 사도세자를 음해했던 세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노론 벽파의 어떤 전신이 정순왕후와 김기주가 속했던 남당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제 노론 내에서도 이 정조에게 우호적이었던 시파가 사실은 그 전신을 알고 보면은 바로 해경궁의 집안, 바로 풍산홍씨 가문이 주축이 된 북당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시벽본말뿐만 아니라 순조실록에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이래로 북당에 가까운 자를 시파라 불렀고 남당에 가까운 자를 벽파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노론이라는 큰 집단 내에 이제 시파와 벽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기준이 정조의 외가인 해경궁 집안에 붙느냐,
아니면 이 정순왕후가 중심이 된 이 경주김씨 가문에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노론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 시파가 왜 정조에게 우호적이겠어요? 바로 그 배경이 정조의 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정조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적이겠죠. 반대로 이 노론 벽파는 이 김기조와 정순왕후가 중심이 된 세력이기 때문에 이 노론 시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이 정조하고 각을 세우게 되는, 확실히 시파에 비해서는 이 정조하고 어떤 유대감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론 시파와 벽파는 그 사도세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각이 다른데요. 사도세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는지 그 실제 기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우선 시벽본말을 보면은 노론 벽파는 이 사도세자 문제에 대해서 영조의 잘못은 따지지 않았고 오로지 사도세자의 잘못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죽게 된 원인을 설명할 때 영조가 잘못한 것은 전혀 따지지를 않고 오로지 사도세자의 잘못만 따졌다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죽게 된 것은 오직 사도세자가 잘못해서이지 영조는 잘못하지 않았다. 영조는 오히려 이 종사와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노론벽파가 사도세자를 보는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제가 예전에 정조극장 때 그 사도세자의 잘못을 좀 강조해서 다룬 편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사학도 네가 그 노론 식민사학에 물들었구나, 이 노론 부역자야,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노론 식민사학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제가 이제 노론 벽파의 입장을 이제 대변했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실제로 노론 벽파는 영조의 잘못은 따지지 않았어요. 이모화변의 모든 책임은 사도세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세자 잘못을 따진 건 사실이지만 영조의 잘못을 안 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조의 잘못도 따진 편들이 있는데 아마 그 편은 못 보신 모양이에요. 반면에 노론 시파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잘못 모두를 따지지 않았고 단지 노론 벽파의 잘못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론 시파는 어떤 입장이냐면 영조의 잘못도 따지지 않고 또 사도세자의 잘못도 따지지 않아요. 그럼 뭐만 따지느냐? 노론 벽파의 잘못만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론 시파는 이 당시 노론 벽파가 어떻게 사도세자를 음해하고 모해했는지를 강조해서 말을 해요. 사도세자가 죽게 된 건 노론 벽파의 잘못이다. 영조도 잘못하지 않았고 사도세자도 잘못하지 않았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 노론 벽파가 잘못해서, 노론 벽파 저놈들이 잘못해서 사도세자가 죽었다. 근데 이제 노론 시파의 문제점은 이 노론 벽파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기다 보니까 정작 그 영조의 잘못이라든지 또는 사도세자의 잘못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조와 사도세자의 허물은 모두 감춰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잘못은 모두 감춰주고 오로지 그 모든 책임이 다 노론 벽파에게 있는 것 마냥 말을 한다는 것이 이 노론 시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영조가 과연 잘못한 것이 없나요? 사도세자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죽었나요? 그러니까 노론 시파의 입장도 결코 그 균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도세자의 추승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 벽파와 시파가 또 나뉘게 되는데요.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절대 추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반면에 노론 시파는 사도세자를 추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상황을 시벽본말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 추승을 끝까지 거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노론 시파는 어떻게 했느냐? 노론 시파는 처음에는 입장을 보류하다가 점차 추승을 거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정조가 이 사도세자의 추승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도세자를 그 왕으로 추승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지만 노론 시파는 추승을 해도 괜찮다. 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조가 나서서 추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 추승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까지는 갔던 거죠. 근데 이런 시파와 벽파가 이 노론 내부에서만 나눠진 게 아니고요. 이 소론이나 남인 사이에서도 시파와 벽파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벽 본말을 보면 남인과 소론 가운데 시파는 사도세자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영조의 잘못만 말했다. 이들은 사도세자 추승 역시 거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또 그 반대편으로 남인과 소론 가운데 벽파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들 가운데 벽파는 영조와 사도세자 잘못 모두를 말하고 사도세자 추승에 대한 입장은 노론과 비슷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파와 벽파가 단순히 노론이 나누는 개념은 아니에요. 뭐 남인이라든지 소론 내에서도 이 시파와 벽파가 갈렸던 겁니다. 이 남인 소론 내의 시파들은 사도세자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오직 영조의 잘못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화변이라는 이 사건은 영조가 잘못한 거지 사도세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사도세자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조의 잘못만 따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세자 추승 역시 거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다는 거죠. 또 남인 소론 가운데 벽파들은 어떻게 봤느냐?
벽파들은 영조와 사도세자 잘못 모두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화변이라는 사건은 영조도 잘못이 있고 사도세자도 잘못이 있다. 두 사람 다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 입장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정조극장에서 영조 잘못도 말하고 그 사도세자 잘못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어쨌든 당시에 이 남인과 소론 중에도 그 식파와 벽파의 구분이 있었다. 이런 점은 좀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론이 이렇게 북당과 남당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북당과 남당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또 동당이라는 당도 있었습니다. 이 동당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당 쪽 사람들은 이 특징이 사도세자와 정조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편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영조 때 이천보라든지 또 그 후에 김원행이라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특히 동당을 이제 창시했다고 평가받는 이 이천보라는 사람은 그 사도세자를 지키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정조가 죽은 영의정이었던 이천보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그 옛날에 영의정이었던 이천보가 수립했던 공로를 내 마음에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또 생전에도 이천보가 이 사도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천보가 대표적인 사도세자 보호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천보를 계승한 당이 동당이기 때문에 이 동당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도세자나 정조에게 우호적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천보가 죽고 나서는 김원행이 대표적으로 이런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심낙수가 쓴 정멸록을 보면은 그 김원행이 이끌고 있던 당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김원행, 권진응, 김양행 등은 남당과 북당 모두를 배척하는 논의를 폈다. 흉당이 홍봉안을 공격하는 것은 세손을 흔들기 위한 계책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동당 사람들은 그 남당과 북당 모두를 배척하는 논의를 폈거든요. 근데 남당이 저 홍봉안이 속한 북당을 공격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남당이 지금 홍봉안을 치는 것은 이 세손을 흔들려는 계책이다. 정조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당 쪽 사람들은 이 남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동당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송명음이 있습니다. 그 송명음은 정조극장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그 개성가를 울리면서 행진을 했었잖아요. 그때 누구도 영조의 이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유일하게 송명음이 나서서 영조가 이 개성가를 울린 부분에 대해서 영조의 면전 앞에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송명음의 행위 역시 이 사도세자와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보호론의 입장에서 그 이런 언행들을 이제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노론 내에서도 이 정조나 사도세자를 이제 보호하거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정조 때 노론 18호 활약했던 심낙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심낙수는 그 노론 내부에서 당시 이 노론이 어떻게 사도세자를 음해했었는지, 어떤 놈들이 이 세손인 정조를 위태롭게 하고 핍박을 했었는지를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이 심낙수가 쓴 이 정변록을 통해서 당시 노론 내에서도 이 정조와 사도세자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들이 있었다. 모든 노론이 이 정조를 반대하거나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배척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심낙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